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또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하락폭이 컸죠. 하지만 그거를 전부 다 되돌리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이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다다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기리스는 또 긍정론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의 생각이랑 똑같이 교보증권의 뷰가 나왔습니다. 그 뷰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반등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다는 교보증권의 뷰. 자,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13일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물가 둔화만 확인되면은 또다시 증시는 환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한희길이 근데 지난주에 파월이 너희는 다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 금리 계속 올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CPI가 뭐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파월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8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판단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파월은 빅스텝인지 자이언트 스텝인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번에 나오는 물가지표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거를 직접 보고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8월 CPI가 잠잠해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다시 또 사라지고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PC 이것도 물가지표겠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9월 30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있게 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월 때문에 주가가 추가 하락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결국은 이제 그 근거 고용과 물가 이 두 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추석에는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해왔던 것 같지만 이번에도 통행료 면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거리두기가 없는 첫 추석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벌써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추석 계획 만들고 계신가요?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휴게소 내에서 취식도 가능하며, 단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그리고 시설 접촉 면에는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는 휴게소에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내 돈 낼 필요가 없겠죠. 휴게소에 가면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모든 휴게소가 아니라 9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너지의 변동성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 프랑스한테는 가스 안 팔아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가스프롬이 내달부터 프랑스로 향하던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가스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프랑스는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노르웨이한테서 수입하고 있어서 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존도가 낮다 뿐이지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순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일간 노르드스트림을 끊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3일 뒤에 재개가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개가 또 안 된다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니 많이 이런 얘기 분명 나올 수 있겠죠. 그나저나 저기 오늘 알았습니다. 러시아 국기랑 프랑스 국기랑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아마도 몇몇 기르분들은 야 이거 뭐가 프랑스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로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가로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러시아는 원유를 증산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WTI가 엄청나게 급락했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무려 5.5%나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가 봤었죠. 사우디는 유가를 올리려고 이 와중에 감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2배를 증가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급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9월 5일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그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증산 vs 감산 여기에 싸움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증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유가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베네수엘라도 미국 정부가 허가만 한다면은 원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
소식도 꺼내기 때문에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이 좀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 유가는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90에서 100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의 입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포인트도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월 때문에 주가 하락이 많이 가팔랐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천연가스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가 말했나 봤더니 바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말했다고 한데요. 파월 발언 이후 주식시장은 많이 흔들렸지만 채권 그리고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하락에 그칠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물가가 잡히느냐 그 다음에 고용이 버티느냐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일단 물가를 보자면은 결국은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가를 잡으려면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잡히는 걸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소리죠. 이게 잡혀야지 다른 것도 전부 다 잡히니까 앞으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최근 들어 이제 전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해준다면은 이제는 진짜 인플레에 적이 없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천연가스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수혜를 보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한 몇 프로 정도 사 놓으시고 이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을 대비하는 해지 전략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에서 더 뉴 레이가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운 레이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름은 더 뉴 레이. 가격은 승용 모델 1390만원에서 최고가 17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인승 밴은 1350에서 139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운전석을 포함해서 전자석 폴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캠핑족을 위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진짜 뭔가 문이 특이했습니다. 앞쪽 좌석은 이렇게 열 수 있지만 그런데 뒤쪽은 이걸 뭐라고 하나요? 봉고차처럼 여는 거 슬라이드? 이렇게 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문을 열고 이쪽에서 보면은 뭔가 확 트인 듯한 그런 개방감도 느낄 수 있겠죠. 확실히 캠핑을 위해서 이러한 구성을 한 거 아닌가라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알약 프로그램이 완전 난리였습니다. 유명한 백신 프로그램이죠. 알약 경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로 일으켜 사용자 상당수의 윈도우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전 모드로 뭐 풀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해결 방법이 엄청나게 돌아다녔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야 알약이 해킹당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해킹이 아니라 이스트 시큐리티의 내부적 사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IPO를 준비하는 이 와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에게 호재가 뜰까요?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보조금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자동차 관련주가 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3분기에도 실적이 진짜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대표단은 USTR 부대표와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따라 만나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5년까지 개정 조항 적용 유예와 법 개정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8일부터 20일 뉴욕 유엔 총회가 있는데 이때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조 대통령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호재 같은 이야기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IFA 3년 만에 제대로 개최가 된다고 하는 소식.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친환경 및 각종 신제품을 통해서 가전의 왕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여러가지 제품을 출시하지만 그 중에서 파타고니아와 오션와이즈와 협력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타고니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다닌 걸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랑 협업해서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LG전자는 특이한 제품으로는 스타일러 슈케이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신발 덕후들에게는 진짜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제품들을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비 양극화가 심하다. 조금은 특이했습니다. 저 기릿은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부산에서 7월 백화점 매출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대형마트 매출은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기를 쓴 뭐야 이거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반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그 반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7월만 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 감소세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나 그 반면 백화점 판매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는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은 당연히 마트가 잘 되고 백화점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 이게 바로 소비 양극화다 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는 포켓몬빵이 정말 잘 팔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몬빵 차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만화 기억나시나요? 저 어릴 때 진짜 양분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포켓몬파와 그 다음에 디지몬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기 쓴 디지몬은 거의 본 적이 없고 포켓몬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보자면은 포켓몬빵처럼 총 182종의 띠뿌실이 들어있는 디지몬빵이 세븐일레븐에서 단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동안 25만 개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인기 실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난 일주일간 세븐일레븐의 빵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빵은 점포마다 4개가 입고가 되는데 입고 후 바로 판매되다 보니까 대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디지몬을 좋아했다면 한번 사 먹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탕수육 대전이 나타났다는 소식. 이번에는 반값 탕수육이 나왔다고 한데요.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처럼 이번에는 롯데마트에서 가성비 좋은 음식으로 한 통 가득 탕수육을 출시했습니다. 탕수육은 9,800원으로 L포인트 회원이면은 9월 7일까지 7,800원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3월 기준으로 탕수육 판매 가격 평균이 15,690원이기 때문에 반값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마트가 이런 할인을 많이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있는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흐름 한국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일본에서는 도시락도 심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심플 그리고 짧은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요. 페이스북이 지고 트위터가 뜨는 것처럼 그리고 유튜브가 치고 틱톡이 뜨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짧은 걸 숏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요즘 도시락마저 싸고 심플한 게 대박을 친다고 하는데 바로 다케 벤토라고 합니다. 벤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도시락이라는 일본어잖아요. 그런데 다케가 뭔가 봤더니 뭐뭐뿐인 도시락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소세지뿐인 도시락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뭐 여튼 이런 것뿐인 도시락 그리고 이거는 튀김 같습니다. 튀김뿐인 도시락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도시락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바로 밥 그리고 반찬 한 개밖에 안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장점이냐고 봤더니 바로 가격이 장점이죠. 2,100원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한국에도 이러한 도시락이 나온다면은 저렴이 도시락이 나온다면은 김밥 한 줄이 요즘 2,500원 3,000원 하죠. 그거 먹느니 이거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생애 첫 집도 안 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 이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야, 첫 집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도 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도 첫 집을 사는 사람들이 확 줄어든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숫자를 볼까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 건이 나타났다고 한데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참고로 작년에는 무려 42만 건, 20년에는 38만 건, 19년 코로나 전에도 31만 건으로 지금 26만 건이니까 지금이 압도적으로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최근 12년 내에 가장 낮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매수자 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은 레버리지 상품 아니겠습니까? 빚없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 보니까 내년 초까지는 부동산이 어려울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에는 우리나라 금리표가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4달 3일 그러니까 3일 뒤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와서는 당연히 해야겠죠. 이 부분은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미 최근 급등한 여행 관련주 과연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항공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금 여행주를 사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공부고 또 이런 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고 있겠죠. 다음입니다. 여행주 그 다음에 항공주 하면은 카지노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카지노를 한번 보자면은 마침 이런 리포트가 나왔네요. 일본 고객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카지노 일본 VIP 매출이 유의미하게 상승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일본 봉쇄 완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9월 이후에는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가능성 도 높아서 방금 전에 봤다시피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카지노를 즐기러 많이 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복합 리조트 카지노 사업장인 파라다이스의 입지 조건 또한 세가 324 지분 보유 역량으로 일본인 모객에 유리하다며 파라다이스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파라다이스의 일본 VIP 드로백 그러니까 카지노에 가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39.5%밖에 안 되지만 그 말인즉슨 지금보다 2배 아니 3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까지 억눌린 수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까지 카지노의 볕이 들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에 관련된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지금 저렴하게 사는 법. 하나증권은 현재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큰 상황으로 신약 개발 기업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얼어붙은 IPO 시장 때문에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낮은 밸류로 상장하는 중이라며 우리가 최근 이제 공모주를 하다 보면은 바이오는 진짜 완전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런데 그 바이오 기업들이 그냥 아무 기업이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 바이오텍들은 높아진 상장 허들을 뚫고 올라온 업체들로 상장 전 VC 투자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가 진행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유 야 경쟁률이 몇 대 몇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장한 보르노이, 루닛, 에이프릴 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며 보르노이는 10월 전임상 후 내년부터 본격적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루닛은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며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플랫폼과 항체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을 혹시나 바이오 기업을 좋아하신다면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최근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네오위즈. NH투자증권의 목표가 44,00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 피해 거짓은 소울라이크 장르를 표방한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소울라이크가 뭔가 봤더니 게임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으며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배경이 좀 어둡고 게임 플레잉이 우리에게 불친절한 그런 게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게임은 뭐 자동 사냥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플레이하기 너무 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게임은 반대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어둡고 게임이 좀 불친절하면은 그냥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나오면은 이제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으며 실적 성장과 신규 게임 모멘텀이 공존하는 가운데 내년 퍼가 9.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내년에 크게 증가하는 걸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